안녕하세요.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특례 입시 정보를 전달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 그 타이틀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그러니까 3년 특례, 12년 특례 이 2가지 전형으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히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민해보고 항상 이걸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사항 7가지만을 추려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신 학교, 그러니까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흔히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종류만 있을 것이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학생이 아니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형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틀에서만 대학 입시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그런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만 내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만 소화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시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외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가 영미권 국제학교가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한국제학교, 그 제외한국학교를 포함해서 한국제학교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 있는 현지학교, 뭐 쉽게 말했을 때는 뭐 로컬 학교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이게 큰 틀로 이게 3가지 학교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성적의 그 형태, 학생의 어떤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입시의 서류평가 또한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로 모든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지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인증 시험 성적, 뭐 토플이라든지 뭐 토익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이 성적의 변별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플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물론 뭐 토플 시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80점, 90점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토플 시험 봤을 때 토플의 리딩, 리스닝, 스피킹, 와이키킹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어야지만 이 친구들이 학교 교과 과정을 정확히 따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표준화의 평가 지원 성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라든지 토익, 토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의 변별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학력 평가 과정이 있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IB, 그다음 AP, 그다음 A-레벨. 여기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대표적 3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표준학력 평가 신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영미권 국제학교에 물론 그 이런 질문도 있어요. 보통 GPA 그 내신 성적만 가지고도 물론 이 표준학력 평가 시험 그 과정이 학교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IB나 A-레벨을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GPA 가지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대학일수록 이 IB나 A-레벨, AP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국대학교, 그러니까 제외한국학교를 포함한 꼭 이제 한국제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대학교들이 있어요. 이름은 이제 국제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한국계 기본 틀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학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 학생부에 담겨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보면 상위권 그 대학, 특히 이제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전공 그 개요과 관련된 AP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인증 시험 성적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닝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피킹, 라이팅 같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학교 학생들, 한국대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도 그 영어 인증 시험 성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현지 학교 다니는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자, 이 현지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한국대 입시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못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지 학교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규모가 갖춰 있고, 특히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비평준화라고 할까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내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을 갖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제학교와 비슷할 텐데, 특히 현지 학교에서 현지 언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 학교 내인 성적을 잘 받았을 경우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꼭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지의 언어 인증 시험 성적이 있죠. 뭐 HSK, 뭐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JLPT, 그다음에 이제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델레 같은 시험들이 있죠. 이 성적에서 고득점을 받았을 경우 이것도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 반면에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비교과 활동, 뭐 동아리 활동, 뭐 옛날로 치면 그 전공 적성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 내용, 그다음에 입상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그런 기회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전무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없다 해서 이것이 단점이 된다거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데 어떤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는요. 이 3년 특례 그리고 12년 특례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이것까지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자격조건 심사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이 자격조건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질문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자격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2021학년도부터 그 3년 특례, 12년 특례 자격조건을 통일하고 기준 강화하면서 심사 기준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실제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존의 특례의 자격을 갖고 있던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자격이 미달하는 케이스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통들이 짐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사 기준이 까다롭던 건 뭐냐면 사실 이 3년 특례, 특례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시피 3년 특례, 10년 특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해외에서 그 자녀를 교육하고 해외학교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무조건 한국의 일반적인 입시에 맞춰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대 입학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게 대학 입장에서도 이 특혜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까다롭게 적용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뭐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많이 문제를 언급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를 담아두시고 학교를 이동한다거나 뭐 전학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격조건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해서 그런 그 학교 선택이나 학년 선택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번째 항목을 넣었었고요. 특히 요즘 보면 그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예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선발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권 대학들의 그 12년 특례 학생들 선발하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합격이 필요한 점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딴 것보다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국민 특별 전형 이 자체가 이 대학에서 봤을 때도 이 특혜라고 보이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수가 제일 작은 카테고리 속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그 대학에서 그 대학 입학처에서 신경 쓰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 쓰는 뭐 비중을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 뭐 필답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험 문제의 어떤 뭐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 문제에 발생하는 오류 이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특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입시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성적이 절대적인 변별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학생의 서류 전형에서 학생의 평가는 뭐 대학마다 조금 틀리지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학업 역량,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 역량이나 그다음 진로 역량 이 두 가지 모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적 지표가 절대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특히 대학 공정서 대입 공정서 강화 방안이 올해 입시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 대학들의 추세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보면 그 동아리 활동 아니면 기타 이제 교회 활동들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중요한 평가 요소 작용해서 심지어 예전에는 그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해도 다른 이제 그 외부 활동 이제 입상 실적 이런 부분으로 대학에 이제 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입 공정서 강화 방안이라는 부분이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대학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에서 이런 교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타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변별력이 차츰 감소되다가 지금 거의 굉장히 이번 입시부터는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더욱더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보통 국제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언어 인증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공인기관을 통해서 수치화되는 그 평가 수치화된 성적표가 나오는 이런 객관적인 성적이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별력을 가진다. 그래서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상위권 대학에 아니면 인기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성적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성적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활동들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어려운 과정에 도전하여 성과를 남기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이 보통 보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우리가 스펙들을 만드는데 그 스펙 중에서도 특히 성적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보통 자기가 학생이 지원하려는 진로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이 있겠죠. 자, 이게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학생들이 우리 고민할 때 많이 가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여지는 수치가 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조금 좋게 그러니까 뭐 IB 같은 경우는 성점이 좀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과목도 선택해서 IB 과목 과정의 어떤 과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뭐 누구나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약간 하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의 이런 과정을 그 학생이 진행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야 되는 그러한 이런 그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남겼을 때 결과를 남겼을 때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B 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AP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A레벨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또 무조건 그래도 난이도 높다 해가지고 내가 지원할 전공 관련도 없는데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계열에 해당되는 과목에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부분을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제가 그런 노력의 과정을 어려운 노력의 과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성과가 남겼을 때 이걸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던 뭐야 학습 그 태도, 역량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한 기타 활동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면 남들이 하는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로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어때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관련 서적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꾸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남겼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 있어 설평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입시에서 꼭 알아야 될 7가지 중에 5번째는요. 이 백화점 날식 스펙보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내용이나 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보면 보통 여러분들 그 입시조강이 보면 입시조강 뒤에 이 첨부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교과 활동 기록표 여러 가지 제출하는 기록표에 보면 그 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많다 보면 20개, 뭐 25개까지 물론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기록해야 될 칸이 많다 보니까 이거 생각할 때 그럼 이 칸을 다 채우는 게 왠지 채워야지만이 그 대학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걸 많이 못 채워서 빈칸을 많이 남겨두면 혹시 그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선입견에보다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칸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하게 하려다 보면 하나하나 어려운 걸 하려다 보면 어려운 것들로 가지고는 그 많은 걸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 칸을 채우기 위해서 쉬운 내용들의 어떤 그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막 나열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칸을 다 채웠다 해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은 충분히 경험이 있고 특히 요즘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수시가 워낙 이제 많이 활성화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분들은 이 내용의 어떤 보고 이것이 얼마큼 그 학생의 어떤 실제 실력을 평가하는데 이게 유의미한 변별력이 있는가, 정말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아니 노력하지 않고도 따니까 쉽게 딴 그 활동 내역인가, 이걸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칸을 채우기 위해서 쉬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백함시에 나열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학생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특히 딴 것보다도 결국 정말 이 친구가 이 과정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핵심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학에 와서 사회에 진출할 때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친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로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인 성적에 탁월함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이과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뭐 아주 최상위의 대학 꼭대기에 있는 대학을 갈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있는 주요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 수학, 한국이 그 필답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이거든요. 보통 예전으로 치면 지금 문과 수학에서 물론 좀 벗어나기도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아무튼 한국 고등학교의 수학을 가지고 바탕으로 시험이 출제되는데요. 여기 성적을 잘 받으면 뭐 경희대, 건국대라든지 이런 그 중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필답 전형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국 수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탁월한 기본에서 깊이 있는 능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평양의 평가시험 성적에서 뭐
IB라든지 A레벨 아니면 이제 SAT라든지 아니 마지막으로 내가 영어 특히 이제 보면 언어 관련되든지 아니면 그 인문 사회계열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언어의 인증 성적에서 탁월한 그러니까 남들이 평범한 성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아니라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성적을 받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저것 평범한 그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잔뜩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한마디로 입학사정관에게 보일 수 있는 야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친구 능력 있구나를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는요. 이 자격 조건 그리고 전형 방식에 대한 모든 내용은 입시 요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면 이제 이게 보면 그 전형 방식 관련해서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과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야기들 조금 약간 보면 그 한마디로 카더라고 할까요? 일부분의 어떤 잘못된 이야기가 이게 침소봉대돼가지고 확장돼가지고 전형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들이 이렇게 퍼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학의 어떤 전형 방식,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 아니면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이름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합격한 학생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 남들이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친구는 그 정도 그 학교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학생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친구 별론데 이 친구 왜 합격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 간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조차 조금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건 아니면 좀 어떻게 정확하게 않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분이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이 돼서 잘못 그 정보가 이렇게 퍼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든 대학의 전형 방식에 관한 내용은 대학교에서 매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발표하는 입시 요강 중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 나중에 입시 요강 열어서 보시면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큰 틀에서 그 작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의 어떤 조금씩 다른 부분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 입시 요강에서 제시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형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입시 요강 중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매번 대학이 발표한 그 대학교 입학처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그 안에 보면 그 입시 요강뿐만 아니라 공지사항을 통해서 대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 또한 대학 입시 요강에 보면 학교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약간 사례를 분석하는 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Q&A 같은 담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입시 요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입시 요강을 매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시 요강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심사 기준들이 사실 보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또 그 안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직접 대학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입시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7번째 제목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